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의 불륜 실태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10명 중 5명이 결혼 후 바람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53.7%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남성들은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바람을 핀다면 여성들은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30대부터 40대 기혼 여성 273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위가 생각은 있지만 한 적은 없다가 103명, 2위는 현재 하고 있다 69명, 3위 과거에 한 적 있다 61명, 4위 하고 싶지 않다 24명, 5위 종종 외도한다가 8명으로 나왔어요. 이처럼 많은 기혼 여성들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거죠. 요즘 유부녀들의 바람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K씨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원룸 중개할 때 가정 있는 유부녀들이 원룸을 구하러 많이 왔어요. 한 40대에서 50대 아줌마들이 혼자 와서 원룸 하나 보러 왔다고 하면 최소 80% 이상은 중개가 가능했는데요. 이 유부녀 손님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바람 피울 장소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불륜녀들에게는 3가지만 충족되면 중개가 가능한데요. 첫째, 퀸 사이즈 침대에 들어갈 공간. 둘째, 남편이랑 사는 집이랑 멀진 않지만 찾기 힘든 음지에 있는 곳. 셋째, 보증금 싼 곳. 이 3가지만 충족되면 성사가 됩니다. 불륜남이란 엠빵 쳐서 모텔 갈 돈으로 원룸 하나 구해서 연애하는 거라 지인에게 걸릴 가능성이 없어서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웃긴 게 자식이 있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엿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에게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부동산에 40대 여자가 아줌마 직원으로 한 명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일 마치면 매일 데리러 올 정도로 금슬이 좋아 보였어요. 자식도 5살인가 6살이고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우리 소장이 이 아줌마 일 가르쳐 준다고 같이 나가서 차 타고 몇 번 다녀왔거든요. 이후로는 둘이 급속도로 친해지더니 정말 어색하게 소장이 외출하면 20분 내에 저 아줌마도 꼭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2-3시간 정도 지난 뒤에 아줌마가 들어오고 10분 있다가 소장이 들어왔죠. 사무실 직원들은 둘의 사이를 다 눈치챘어요. 그러다가 아줌마가 일 관두고 소장이랑 술 한잔 하는데 아줌마랑 바람 피웠다고 솔직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너무 집착해서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 있는 여자도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씁쓸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애인 혹은 배우자가 바람 피운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바람만큼 연인 사이에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는 없지만 상대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바로 헤어지는 것 또한 쉽진 않죠. 딱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정말 너무 후회돼. 이렇게 말하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약 바람 피운 애인에게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랜 기간 커플들의 심리치료를 연구해온 메릴랜드 대학의 디블라시오 박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바람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5단계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과정은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아직 둘 사이에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5단계. 1단계, 더 이상의 비밀이 없는지 확인한다.
애인에게 의심 가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과와 약속을 받아도 신뢰가 회복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죠. 누구와 바람을 피운 건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건지 정확한 사실을 처음에 모두 짚어야 다른 의심 없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더 숨기는 건 없는지 물어보세요. 한 달밖에 안 만났다며 근데 왜 9월에도 연락한 기록이 있어? 이렇게 되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만약 애인의 말에 앞뒤가 달라진다거나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럴 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상태로는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뒤늦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관계에 관한 디테일 등 감당하기 힘든 질문은 참아주세요. 바람을 방지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의 내리에 불쾌한 이미지만 박힐 거예요. 2단계, 당신에게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누구를 어디에서 얼마나 만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다른 상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연락처, SNS, 이메일 다 차단했어. 믿어줘. 그래도 쫓아다닌다면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애인이 바람 피운 상대와 관계를 지속한다면 당신의 용서도 의미가 없어요. 만약 바람난 상대가 직장 동료였다면 애인은 이직까지도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그런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정말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3단계, 바람의 근본적인 원인 찾아내기.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바람 피운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했어도 도대체 왜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 그 사람을 다시 믿기 어려워요. 그렇게 날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또 그럴 줄 누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떤 심리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바람기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지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로지 다른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바람 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바람은 연인 간 감정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 발생하거든요.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자기한테 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왜 둘 사이가 멀어졌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각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려 하게 된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면 당신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우진 않죠. 다만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전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이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4단계, 스케줄 공유와 연락을 약속받는다. 아무리 애인의 진심을 알게 됐다고 해도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저녁 늦게 집들이에 가야 한다거나 밀린 일이 있어서 주말 내내 회사에 있겠다는 말을 처음부터 믿어주긴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애인에게 모든 스케줄을 미리 공유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전화해서 알려준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영상통화 한 통이면 되죠. 오늘 퇴근하고 대학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영상통화할 테니까 받아줘, 이렇게요. 만약 애인이 당신의 요구가 과하다고 말한다거나 혹은 당신이 벌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긴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책임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5번째,
용서는 어렵다는 걸 받아들인다. 상대방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예요. 바로 상대를 용서하는 일이죠. 다만 용서하기 전 당신과 애인 모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바로 당신이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 언제쯤 완전히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다시 만난 이후에도 문득문득 애인이 바람 피운 장면이 생각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어요. 애인이 계속 믿음을 보여줘서 괜찮아졌다가도 연락이 한 번이라도 안 되면 또 다른 의심이 갈 수도 있죠. 만약 이때 애인이 날 용서 안 한 거야? 아직도 날 못 믿는 거야? 라고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용서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한 번에 괜찮아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질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애인과 상의해보세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대로 헤어질 경우 미련이 남을 것 같다면 끝까지 가보세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커플들이 바람 이후 관계를 회복했을 때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상처, 고통, 오해 등을 한 번에 드러내도 관계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과정을 이겨낸 만큼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유부녀들의 불륜 실태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